역학적 에너지 응용 관련해서 그 질문도 좀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인데, 사실은 이 추락 높이와 속도 관계 요거를 알아보는 데 아주 유용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힘하고 일하고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같이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 정지했다 출발한 자동차가 발진 가속도 일지,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일지를 유지하며 저항 없이 주행하면, 자, 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차량 운동학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전제하고 차량 운동학을 아시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정지했어요. 그죠? 그래서 T1 시점에서는 정지했으니까 요 시점에서는 0이고, 자, 이때 그 정지했으니까 당연히 속도는 0이겠죠. 0 메타 퍼 세크고 가속도도 0일 테고, 그다음에 D1 시점 위치 관계 0m 이 시점에서 이 차량이 이제 정지한 거죠. 정지했는데 이 차가 그러면 1초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일지로 발진 가속도 일지로 했기 때문에 F는 mg잖아요, 그죠? F는 mg이기 때문에 일지를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다. 그러면 1초에 일지 가속도 일지로 했기 때문에 일조가 일지라는 게 그 뭐죠?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1초에 이동하는 거, 그리고 정지했다가 속도 변화가 요만큼 돼야지 그게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는 값이 그 가속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지했다가 1초 뒤에 일지값으로 어떤 가속도로, 평균 가속도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1초 뒤에는 속도가 9.8 메타 퍼 세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치면, 이동한 거리 밑에 있죠. 요 식 있죠. D는 해갖고 바로 밑에 있는, 지금 이게 마우스가 어디 갔는지, 예, 아이고. 자, D는 해서 요 식 있죠. 예, 요 식에서 D는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속도가 0이잖아요. 여기서 0이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0이겠죠. 자, 2분의 1 AT 제곱인데 여기서 보면 A 값이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4.9가 될 테고, t 값은 1이니까 요거는 4.9m가 되겠죠. 그래서 1초 뒤에는 4.9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만약에 그럼 2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T3 위치 2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지로 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일지 값으로 가속을 계속 시킨 거잖아요, 그죠? 시켰기 때문에 2초 뒤에는 19.6m per sec가 되겠죠, 그죠? 예, 속도 변화를 한 번 더 준 거니까, 꾸준하게 준 거니까. 자, 가속도 값은 계속 일질 테고, 그럼 이때 그 D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VIT에서 처음 속도는 0 그대로고 2분의 1 A 값 그대로죠. 1 9.8 메타 퍼 세크 일지니까. 근데 T 값만 바뀐단 말이에요. T 값이 2는 4가 되겠죠. 2니까 그죠? 그거를 계산해 보면 19.6m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계산해 보면 19.6m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4초 뒤에 그러면 4초가 아니라 3초 뒤에 T4 3초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여기다 이제 9.8을 더하는 거죠. 9.8을 더해서 이 더해 주면은 29.4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고, D 값은 똑같은 원리로 계산해 보면 44.1 메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저 차량 운동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자, 차량 운동학에서 배운 것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한번 간단히 써먹으면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좀 잘 안 보여서요. 예. 아이고, 저 밑에 있었군요. 자, EAD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요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량 운동 방정식에서.
자, 요 식에서 우리가 m 값을 그 양변에 곱해 주고 또 양변은 2로 나눠지면,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AD는 m을 곱해 줬고 2로 나눠졌으니까 결국은 MAD가 되겠죠. 예, 요 부분에 대한 건. 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자, MAD가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m으로 똑같이 양변에 곱해 줬고 2로 나눠졌고, 그러니까 자, 2분의 1 m 요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요런 관계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본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MA니까 F가 되는 거고, F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F 곱하기 D 형태가 됐고 2분의 1 mv 제곱 형태가 됐다. 그래서 우변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 그 아실 텐데 2분의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죠? 자,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고, 자, 좌측에 있는 거 FT는 뭐예요? 우리가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한 거, 그거를 물체의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일의 개념이 된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이라는 건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과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한 양이다. 결국은 뭐냐면 일이라는 거 우리가 W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F 힘하고 F에서 그 이 힘 작용 방향으로 이동한 변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FT. 자, 요거를 우리는 이 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E라고 쓰는데, 에너지 해갖고 E라고 쓰는데, 자, 에너지 약자죠. 그냥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좀 글씨가 엉망이긴 한데,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근데 단위는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같잖아요. 차이가. 이거를 우리가 이라고 이 통째로 해서 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웍이라고 그랬어요. 얘기죠. 그래서 이하고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 똑같다. 뭐하고 이라고 똑같다. 뭘로? 단위는 모두 줄. 그죠? 예, 줄로 쓴다. 줄 단위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자, 엔진의 추진력, 그 우리가 F는 mg로 일정할 때, 아까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자동차의 일정한 힘, 엔진 추진력이 작용했을 때, 근데 그 MA로 원래는 저 했는데 이거를 FMG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거죠. 그 힘이 일정한 거야. 힘이 일정한데 어떤 힘? 중력 힘. 그럼 우리 지상에서도 똑같이 중력의 힘으로 일정하게, 거기에 이제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없다, 무시할 정도로 뭐 없다. 이 자동차에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그냥 그 일정한 힘, F는 MA. 근데 요 MA 값이 뭐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아까 보여준 그 내용 그대로인데 요걸 갖다가 90도로 우리가 이렇게 틀어버릴 수, 회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바뀌는지, 뭐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 자, 엔진 추진력 FG는 MG는, 그러니까 F는 MA에서 MG는 일정하다,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MG를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자유낙하 시켰을 때 이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자유낙하 상황, 그때는 힘 작용이 뭐다?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의 힘,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와 질량이 곱으로 표현되는 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형태에서 이 차량 움직임에서 시간이 진행될수록 변하는 것은 뭐냐? 위치와 거리, 속도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것. 그 지금 힘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변하겠죠. 위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위치 상태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그 MA가 뭐라 그랬죠? 힘이라 그랬어요. 힘. 위치가 변한다. 힘은 일정한데, 그죠? 힘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힘은 일정한데, 자, 여기서 뭐가 D가 변한다. 그러면 FT 이 D 값이 증가한다. 뭐가 증가한다? 요 결국은 일이 증가한다. 일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뭐가 속도가 증가한다. 여기 지금 쭉쭉 갈수록 거리가 증가해서 일이 지금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쪽에서 늘어나는 건 뭐다? 속도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이 증가하면 뭐가?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일에서는 그 변이, 그 어떤 위치의 함수, 위치가 변하면 일이 커질 수도 있는데,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일이 증가하면 뭐가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관계식.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자, W는 만약 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전개를 해본다면, 자, W는 여기서 보면 1이죠. 1은 mgt. 요거는 아까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중력의 dmg. 그다음에 그 어떤 위치 함수, 그 이동하면서 그 거리. 자, 그걸 d인데 만약에 이게 수직으로 갔다라고 하면 d가 뭘로 바뀐다? h로 바뀌겠죠. 이건 뒤에 또 하겠지만. 자, 이게 2분의 1 mv 제곱.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거를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얘기죠. 이 자체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걸 운동 에너지다라고 한다. 그래서 일이 양이 커질수록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그 90도 한번 조그맣게 그 현상을 90도 한번 회전시켜 보자 이거죠. 회전시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자동차가 지금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 크레인 쭉 해서 자, 여기서 매달아 갖고 매달아서 이거를 끌어올려. 근데 일정한 힘으로 끌어올려. 일정한 힘으로. 자, 간에 지금 물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가 위로 올라오면 어쨌든 mg보다 조금 더 큰 0.0001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중력보다 조금 더 큰 힘으로 작용을 해야지 얘가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올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물체에 그 만약에 mg라는 힘을 가지고 꾸준하게 올렸다라고 하면 자, 이 물체가 올라가면서 어쨌든 얘는 뭘 해주고 있다?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일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높이 그 h만큼 끌어올렸다 바닥에서. 자, 여기 요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이죠, 지금. 바닥에서 요만큼 요 관계가 h인데 h만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표현을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뭐 했다?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하면서 얘는 뭘 갖고 있다?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잠재적인. 왜 여기서 그 떨어뜨리면 뭔가 큰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제3의. 그죠? 그냥 여기서 놓기만 해도 아무렇게 이 구속 없이 지금은 저 잡아 끌어올리는 건데 잡아 끌어올리는 거를 구속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구속된 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하면 얘가 자유낙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유낙하하는 거는 뭐 뭔가 작용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일이라는 게 잠재된 뭐 어떤 에너지 형태로 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서 보면 mgh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이라는 거를 mgh 중력으로 끌어올렸어요. h만큼. 그게 일인데 자, 요게 결국은 뭘로 우리가 어떤 속도나 이런 것 쪽으로 변화가 시킨다라는 거죠. 변화를 주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러면 이때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그걸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 어떤 함수에 대해서 반응한다? 위치에 대해서 반응한다.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위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 자, 그걸 우리는 이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다. 그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중력에 반하는 힘으로 h만큼 이동시켜 일을 해줄 때 일의 양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에 비례한다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높이 h에 따라서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다? 중력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죠? 중력 위치 에너지다. 중력 위치 에너지고, 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중력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mgh다라고 얘기를 해요. mgh. 요거는 2분의 1 mve 제곱. 그래서 ve라는 게 나중에 그 우리가 계산할 때 써먹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에너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 등가 원리 이런 것도 어디서 요걸 그 역학적 에너지 우리 얘기할 때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참고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이제 이 중력 위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프링 같은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스프링을 압축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압축에 따른 그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 위치 에너지. 그때는 우리가 탄성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해요. 탄성 위치 에너지. 자, 그런 이 형태로 우리가 불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조금 더 이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해 주면, 자, 여기서 아까 끌어올린 거를 자윤학화 시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윤학화 시키는 거. 그러면 요 끌어올렸을 때 정점에서 지금 이 자동차에게는 그 이 자윤학할 때 그 순간에 자동차에게는 뭐가 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mgh. 그 형태는 요런 그 위에 써준 그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쭉 가서 자, 요런 형태. 그죠? 요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은 결국은 일을 해줌으로써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됐고, 요거는 mgh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이 일정한 양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여기 시스템에 작용한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형태는 변할지 몰라지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존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거를, 일정한 거를 보존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시스템에서는 뭐다?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지금 H 높이에서는 당연히 그 이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되는데 여기서는 대신에 속도가 없잖아요. 그죠? V가 0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근데 위치는 지금 제일 높은 상태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고.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H1 위치에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력의 힘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때는 위치가 줄어든 만큼 위치가 줄어들었어요. H1만큼이 줄어들었죠. H1만큼이 줄어들었는데, 자, H1만큼 줄어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위치 에너지가 그럼 뭘로 나타나느냐? 그게 중력 에너지로 나타나는다. 그러니까 중력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겠죠.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결국은 그 이 운동 에너지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운동 에너지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mgh 플러스 2분의 1 mv1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H2에서 본다면, 자, 마찬가지 뭐다? 이 역학적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mgh2만큼 더 속도가, 그러니까 위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위치가 그 높이에서 h만큼에서 점점 줄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줄었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서 그럼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있겠죠? 아니면 뭐 예를 전기 에너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위치 에너지와 중력 그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따른 에너지, 이 그 운동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는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어쨌든 여기서 mgh2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요 형태가 그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에 그럼 떨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친다면 위치 에너지는 제로로 될 거 아니에요. 그 H 값이 0으로 됐으니까 H를 지금 다 쏟아부어서 제로가 됐다. 자,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라고 하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나 다 똑같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다? 자, H라는 거는 2분의 mv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높이가 지금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높이가 없어지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순간의 속도는 가장 높다. 그래서 그 순간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상 그 시험이 됐든 아니면 이런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냐라고 본다면 한번 간단히 예를 들게요. 자, 29km 메타 퍼 세크, 그러니까 킬로미터가 아니라 29.4 메타 퍼 세크는 이게 한 105km 정도 돼요. 105km. 자, 105km의 속력을 지닌 그 승용차가 대벽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충돌 장벽은 몇 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한 충격과 같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9km 상황에서 꽝 충돌했다. 29km는 사실 적은 속도는 아니죠. 예, 적은 속도는 아니에요. 29km에서 어쨌든 자꾸 제가 29km 이렇게 졸린가요? 제가 왜 29km라고 얘기하는데 29km가 아니라 29.4 메타 퍼 세크입니다. 예, 뒤 앞에서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살짝 피곤한 상태인가 예, 졸린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좀 마시면서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속도가 29.4 메타 퍼 세크로 이 장벽에 꽝 충돌해. 자, 그거 하고 사실 옆에 있는 그림 일정한 높이에서 자, 일정한 h라는 높이에서 떨어져 갖고 바닥에 이렇게 꽝 충돌해.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해. 자, 요거나 사실 같다라는 거죠. 요거나 같다. 사실은. 그죠? 예, 같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9.4 메타 퍼 세크에서 충돌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같은 질량의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 요 형태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형태이죠. 예. 요 형태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29.4 메타 퍼 세크였다. 그러면 이 속도가 주어진 건데 요 속도 제곱 요 속도에서 m은 없어지고 그리고 g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잖아. 아는 값이잖아요. 9.8 메타 퍼 세크 아는 값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를 h 값을 구할 수 있다. h 값이 뭐예요? 몇 높이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와 똑같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만 주어지고 g 값은 뭐 9.8 메타 퍼 세크로 주어지는 게 아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하면 뭐 한 층고가 2.4m라고 한다면 24m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24m에서 추락했다. 24m, 이 h 값이 24m라는 얘기죠. 자, 이 h 값이 24 여기서 이게 24m라는 얘기인데 24m 높이에서 추락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뭐가 우리는 쓸 수 있냐?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속도 제곱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 처음에 정지했던 이그 뭐죠? 그 29, 높이가 이제 24m라 그랬죠? 24m에서 떨어졌을 때, 그 24m 곱하기 9.8 곱하기 2, 그죠? 자, 이게 뭐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속도와 그다음에 충격 정도, 그다음에 어떤
위치, 이런 그 중력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좀 늦게 이렇게 좀 그 촬영 지금 이걸 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저도 뭐 좀 바쁘다 보니까, 만약에 예, 안 바쁘면 다시 한번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건 제가 조금 약간 피곤했나,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게 좀 이 잘못 전달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속을 시속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아주 뭐 큰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